네, 안녕하세요. 이번 테마 강의 2화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번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망,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뉴스나 언론, 신문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보시기에는 사실 많이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저점을 찍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들어서요, 이 부동산 저점을 찍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 주택에 대한 거래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하향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얘기들은 이런 거죠. DTI 완화 제도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좋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DTI가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벌면 대출을 적게 해주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DTI 완화를 통해서요 누구나 다 이 대출을 똑같이 받게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어도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금리 인하는 부동산과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 이자가 낮아집니다. 그럼 대출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좋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싸한 이야기들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의문점을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최초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된 시점은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을 하면서 그리고 독립을 하면서 주택의 수요가 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했죠. 그럼 그 세대들이 자라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결혼하니까 독립을 하게 되고 하면서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특별한 위기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발전 덕분에 누구나 직업을 갖게 되었고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었는데 취업을 못하게 됐다. 독립을 못하고 그 일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요인 중에 하나죠.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이 투기성 자금으로 인한 주택 수요도 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부담스럽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투기성 자금.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긍정적인 거의 근데 10년 넘게 그런 상승 기류를 계속 탔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요 집을 한 채 더 사는 겁니다. 대출을 받고요. 왜냐면 그 부동산 값은 또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필요성에 의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을 사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 급격하게 뛰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요 필요에 의해서만 구입을 했잖아요 부동산을. 그럼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한 채 있으면서도 또
살려고 하고 또 이 욕심을 부린 이런 형태들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올린 요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뭐 한 채만 사고 그것만 이제 대출 계속 갚잖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주요 원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인구 관련입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된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주택을 살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실제로 구입하려고 하면은 내가 돈을 일시불로 다 사지는 않죠. 은행에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하면서 이자를 상환하면서 그렇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죠. 자, 그럼 이자를 갚으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상승 여지에 기대 심리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오를 거야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요. 부동산은 거래가 계속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요인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 정부 정책과 금리 인하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되진 않습니다. 네, 뭐 거래 활성에 도움은 될 수 있겠어도요. 자, 그럼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인구 관련 부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이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거라는 기사와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세대가 은퇴한다라는 건 이 자녀들도 이미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두 분이서만 노부부가 살 텐데 그렇다면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 없겠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이 큰 평수 아파트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업과 소득이 필요한데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도나는 중소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쉽게 구입하려는 마음이 생기진 않겠죠. 자, 세 번째로 상승 여지의 기대 심리.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아무리 언론에서 뭐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심리 자체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활성화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정부 정책과 금리 인하. 이거는 신혼부부와 30들에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한정되어 있어 주택을 살 수가 없었는데 DTI 완화 기준을 펼치면서 내가 소득이 적어도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금리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납입하는 이자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말 될 것인가 운영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건설업의 위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건설업들의 위기, 그리고 해운과 조선업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내수 경제의 위축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수 경제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거래하는 것들을 말해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거나 또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의 경제 활동들. 근데 이게 위축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수출이 안 되니까요. 조선업 지금 굉장한 침체를 겪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업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설업도 현재 위기가 닥쳤다라는 겁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축은행들도 많이 무너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내수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당장 지금 당장 생활비조차도 빠듯한데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 구입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상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요. 신혼부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값과 소형주택의 가격은 상승을 하거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한번 보입니다. 전세값 폭등이 거의 근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근데 전세값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값이 너무 오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소형주택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값은 또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한계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반대로 대형주택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 낳고요. 또는 아이를 안 낳거나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 대형주택은 점점 필요가 없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모든 투자 자산은 원래 가격을 찾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부담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는 일반인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됐다라는 건 원래 가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본 부동산 그래프를 참고해 볼게요. 자,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동산 침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뛴 거거든요. 엄청나죠? 뭐 들리는 말로 하면 부동산 아파트가 뭐 20억 막 그렇게 뛰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뛸 때 언론이 한몫을 했습니다. 언론은 계속 괜찮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991년도에 주식시장이 일본이 폭락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가차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급격하게 오른 자산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올랐던 그 시기보다 떨어지는 이 시기가 더 가파르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폭락의 특징은요.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발생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영향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유럽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주식시장이 푹푹 꺼집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에 맞물려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 위험지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원래 가격을 찾으려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더 올라가면은 더 큰 이 폭락을 만드는 그 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취해야 할 정책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를 좀 노력하도록 만들어야겠죠. 네, 그게 어떻게 쉽지는 않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를 내리고 DTI 완화를 이렇게 한 걸 봐서는 많이 풀어야 할 숙제가 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제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잘 모르시는 거,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